자, 이번에는 이 GIS의 그 여러 자료들이 어떻게 입력이 되고 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출력까지 흘러가는지 이 정보의 흐름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의 흐름. 자, 먼저 이 자료는 일단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자료 입력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입력된 자료가 컴퓨터에 저장되면 여러 가지 조작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방법으로 출력이 돼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이나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활용되게 되죠. 제일 먼저 자료 입력 부분입니다. 이 자료 입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맨 먼저 자료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호화 시켜주는 방법, 이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자동 방식과 수동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입력되는 자료로는 도형 자료, 그리고 비도형 자료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도형 자료나 또는 영상 자료로 들어왔을 때 격자 방한 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 또는 격자 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 레스터 방식으로 부호화가 되거나, 선추적식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선추적 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 벡터 방식으로 부호화가 돼서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각각의 자세한 설명은 이 슬라이드가 끝나고 나서 같이 한번 깊게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부호화가 돼서 컴퓨터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자료는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먼저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거나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는 파일을 구성하게 되죠. 이렇게 자료 정비가 끝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처리 방식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척을 바꾼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또는 업데이트를 시켜서 최신화를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처리 부분에서 다루게 되는 거고, 부호를 변환한다거나 또는 모델링, 모형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자료들을 통계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또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저장하는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되고, 중첩하거나 잘라서 분해하는 부분도 역시 이 조작 처리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지도로, 또는 어떤 때는 도표로, 또는 도면으로, 필름이나 또 사진 같은 경우로, 또는 보고서 같은 형식을 빌어서 출력을 해서 우리가 시각화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어 줍니다. 이게 바로 입력부터 처리를 거쳐서 출력까지 이르게 되는 자료의 흐름을 모식화해 놓은 그림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 그 중에서 입력과 부호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자료의 입력에는 그 수동 방식에 의해서 수치화를 한 후에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디지타이저라는 기계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 방식, 스캐너에 의해서 수치 자료를 만든 이후에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영상, 항공사진이라든지 위성사진 같은 그러한 영상들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 항공사진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기 때문에 바로 수치 영상으로 저장이 되고, 또 위성 영상은 거의 대부분이 수치 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GNSS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최신 측량 장비, 토탈 스테이션 같은 이러한 장비들을 활용하면 결과값들이 바로 디지털 값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에 역시 디지털 값으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작된 수치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요. 먼저 자동 입력 방식부터 볼게요. 자, 자동 입력 방식. 우리가 이제 스캐너, 이 그림에 나타내는 것이 이제 A0 스캐너인데, 스캐너에 의해서 영상을 또는 도면을 컴퓨터에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스캐너에 의해서 종이지도나 사진을 읽으면 이건 레스터 형태로 저장이 되죠. 그리고 이 레스터 방식은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절대 좌표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길이나 면적, 최적 같은 기하학적인 결과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레스터 자료를 연산이 가능하고 수치적인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벡터로 변환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변환을 우리가 벡터화 또는 벡터라이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특수한 소프트웨어들이 사용이 되겠죠. 뭐 인터그래프에서 만들어낸 IRESB라든지 IGO100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이미지로 입력된 지도를 벡터로 바꾸어지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순한 작업들을 해서 벡터 파일, 즉 CAD 파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레스터 자료의 해상도를 얘기할 때 DPI dot per inch라고 해서 1인치 내에 몇 점이 찍어지는가, 몇 점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스캐너에 보면 그 600dpi니 뭐 1200dpi, 2400dpi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1인치에 600점을 집어넣느냐 또는 1200점을 집어넣느냐 아니면 2400점을 집어넣느냐 라는 해상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주 정교하고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방식은 수동 입력 방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이 디지타이저라는 그런 장비입니다. 요 마우스 같은 장비로 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탁탁탁탁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이죠. 물론 도면의 좌측 하단에 좌표점을 입력하고 도면의 우측 상단 이 두 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면 모퉁이 점 4점 모두,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기준점들을 몇 점 더 찍으면 좀 더 정확하게 컴퓨터에서 그 위치를 정확히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타이저로 도면을 수동 입력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모든 점을 찍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점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정교하게 컴퓨터가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가급적 모든 절점들을 입력하는 게 좋고, 또 이렇게 입력되는 절점들은 모두 수치 좌표로서 절대 좌표로 저장하게 됩니다. 수동 입력 방식을 통해서, 즉 디지타이저를 통하면 바로 벡터 자료로 입력이 가능하고 CAD 같은 파일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벡터 파일로 전송이 가능하죠. 이렇게 벡터 파일로 만들어지면 면적이나 최적 그리고 토공량의 결정이 아주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타이저에 의해서 입력을 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오류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맨 먼저 레이블 누락이 있죠. 즉 어떤 설명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각형 형태의 레이블이 누락된 경우인데, 이럴 때는 다각형 형태의 레이블을 추가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의 ID 오류 이런 게 있죠. 자, 이 레이블이 190번인데 109번으로 잘못 입력이 됐어요. 이럴 때 이 레이블 ID 다각형의 식별자를 수정해서 190번으로 바꿔줘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엔 아크가 누락된 경우에요. 두 개의 선 사이에 하나의 아크가 누락이 되었을 때 이때는 아크를 추가함으로써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vershoot, 말 그대로 너무 멀리 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더 길게 연장이 돼서 디지타이징이 됐다면 이 부분을, 즉 오버슛된 부분을 선택하고 제거함으로써 오버슛에 대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엔 반대로 언더슛이네요. 예, 연결되어야 할 부분까지 연결이 못된 경우, 이럴 때 이 언더슛을 선택해서 경계선을 연장해 줌으로써 디지타이징을 할 때 잘못된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댕글이에요. 달랑달랑 하는 거네요. 예, 이렇게 두 개가 점으로 만나면 안 되고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요것이 안 된 경우, 이때 노드를 이동시켜서 폐합 다각형을 만들어서 연결시켜 줌으로써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리버, 틈새죠. 네, 이렇게 틈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지적도 같은 각 필지에 대해서 면적을 중심으로 도면이 제작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에 두 개의 다각형, 즉 폴리곤이 한 경계선에서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틈이 떴지요. 이럴 때 요거를 사각형을 이동시켜서 또는 연장을 시켜서 붙여줌으로써 요 새로운 이 절점인 노드 두 개를
공통 경계선으로 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왼쪽에 사각형과 오른쪽에 사각형은 별개의 폴리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여기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면상에서 완전히 붙어있는 두 개의 선분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타이징을 통해서 입력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사시험에 가끔 나오죠. 자, 이번에는 부호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입력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부호화. 이 부호화,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코딩, 바꿔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호화, 코딩. 이 부호화에서는 어떤 부호로 바꾸느냐? 레스터라는 부호와 벡터라는 부호로 바꿔줍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GIS에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스터와 벡터. 자, 먼저 레스터를 보죠. 레스터는 격자 방한 방식이라고도 해요. 또는 격자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쭉 격자를 잘라서, 즉 바둑판 같은 모양의 격자 속에 각각 하나의 격자 안에다 하나의 칼라를 집어넣어서 이게 쭉 모이면 전체적인 컴퓨터 그래픽, 영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픽셀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픽처 엘리먼트. 그래서 하나의 격자, 하나의 픽셀은 한 가지 칼라뿐이 못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흑백 영상이라고 한다면 이 칼라의 색은 0부터 255까지, 즉 새까만 색은 0, 흰색은 255, 그래서 모두 256까지의 그레이스케일로 표현한다는 얘기 우리 앞서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스터, 격자 또는 픽셀,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고 내용을 판단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파일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또 칼라인 경우는 더 하겠죠. 칼라는 각각의 RGB, 레드, 그린, 블루를 0부터 255까지, 즉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256의 세제곱이에요. 컴퓨터 그래픽에서 표현할 수 있는 3개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 격자 방식 또는 레스터 방식은 격자 방안 안에 자료 형태의 상대적인 양을 기록함으로써 구성이 됩니다. 이거와는 반대로 이제 벡터 또는 선추적 방식이 있어요. CAD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선추적 방식 또는 벡터 방식은 지역 단위의 경계선을 수치 부호화해서 그리고 나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격자 방안 방식에 비해서, 즉 레스터에 비해서 정확하게 선으로 끊어낼 수가 있죠. 따라서 망이나 등고선과 같은 선형 자료 입력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앞에서 하나 했는데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자, 벡터와 레스터, 우리 가끔 헷갈리죠. 이럴 때 이렇게 암기를 하자 그랬습니다. 레스터 하면은 영상,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을 점점 확대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멍텅구리 픽셀 하나만 모니터에 뜨겠죠. 이에 반해서 자, 벡터는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그렇죠. CAD 파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점점 확대하더라도 그 수치가 변하지 않고 크기가 변하지 않고 선의 굵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벡터와 레스터는 꼭 구분해요. 우리 앞에서 이제 부호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레스터와 벡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레스터 이미지하고 벡터 파일을 직접 하나씩 올려놓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지금 보는 파일이 레스터 파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지죠. 디지털 이미지, 수치 영상 파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는 파일은 벡터 파일입니다. 이 벡터 파일은 앞에서도 그런 설명을 했듯이 CAD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각각의 모든 점, 선, 면 이런 것들이 그 점들과 그 다음에 길이와 방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로 저장된 값들이죠. 저는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토캐드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CAD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오토캐드 대신에 저는 벤트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마이크로스테이션을 이용해서 CAD와 같은 작업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레스터 파일과 벡터 파일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구별해 놓고 각각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파일들의 일부분을 확대해 볼 겁니다. 먼저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레스터 파일과 벡터 파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예, 레스터는 모든 게 픽셀, 즉 picture element, 영상소 단위로 구조화돼서 쭉 나열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픽셀, 영상소들은 모두 하나의 색깔로 구성되어 있죠. 흑백 영상인 경우는 0부터 255까지, 즉 검정색은 0, 하얀색은 255, 이렇게 256단계의 밝기 값을 가진 그런 속성 값을 하나씩 부여해서 흑백 영상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컬러는 어때요? 예, 빛의 삼원색 RGB죠. Red, Green, Blue, 빨강, 녹색, 파랑. 요 각각을 0부터 255까지, 즉 256가지의 레벨 중에 어떤 하나를 갖는, 그래서 각각 레드에 0부터 255, 그린에 0부터 255, 블루에 0부터 255 해가지고 이 픽셀은 각각 R값, G값, B값 요거의 조합, 그러니까 256의 세제곱에 해당되는 그러한 색상을 조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우리 컴퓨터 그래픽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벡터는 어떻습니까? 벡터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쵸? 어떠한 점 또는 선 또는 호, 이러한 도형 정보들의 시작점과 끝점, 그 다음에 방향과 길이, 요거로만 저장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지도에서 표현된 선과 선의 모임, 즉 면을 형성하고 있는 벡터 파일은 바로 면적의 계산이 가능하고, 이게 3차원 값이 있다면 최적의 계산까지도 바로 가능한 그러한 파일 구조가 바로 오토캐드와 같은 데서 사용하는 벡터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또 레스터 파일은 파일 사이즈가, 즉 이미지의 용량이 무지하게 크고, 벡터 파일은 용량이 적어요. 또 압축이 쉽습니다. 이렇게 과거 레스터 파일의 이미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예, 원래 그 이미지 파일들은 로우 파일이나 또는 윈도우즈 비트맵 BMP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이나 또는 RLE 파일이나 여러 가지 그 원래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건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거나 핸들링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요즘 사용하는 이미지의 확장자가 뭔가요? JPEG이라고 부르는 JPG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압축 기법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연산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 프로세싱을 대신 수행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 요 벡터 파일부터 한번 확대해 보죠. 자,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 확대를 하더라도 선의 굵기가 변함이 없죠. 그 다음에 요 모서리의 포인트점, 요거는 확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이 가지고 있는 절대좌표 또는 국소지역이라면 어떤 상대좌표, 요게 바로 밑에 이 점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좌표 데이터인 위치와 그 속성값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색깔이 변하지도 않고, 물론 뭐 레스터 파일이라고 해서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점의 위치와 크기와 그 선의 굵기, 이런 속성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표현이 되죠. 이게 벡터 파일의 확대예요. 자, 이번엔 레스터 파일을 확대해 볼까요? 이건 뭐 자세도 좀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좀 민망하죠. 이왕이면 조금 아름다운 그림을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 바꿀게요. 아, 이게 훨씬 낫네요. 예. 자, 어떤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보려고 확대하는 거예요. 이럴 때 확대를 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주나요? 아니에요. 픽셀이 갖고 있는 정보가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벡터는요, 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에 반해서 레스터는 확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이게 픽셀보다 큰 정도로 확대를 했을 때는
픽셀이 갖고 있는 정보가 한계입니다. 즉 픽셀이 갖고 있는 정보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REST와 벡터 파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이러한 벡터와 레스터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걸 두 개를 표로 압축을 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볼 겁니다. 자, 먼저 레스터 파일, 여기에 장점부터 보죠. 이 레스터 파일은 공간을 분석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구조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왜? 모든 게 하나의 픽셀로 나타나기 때문에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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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셀 요거만 쫙 나열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픽셀들의 위치를 알고 그 픽셀이 갖는 그 흑백값, 그레이스케일 값 하나 또는 컬러인 경우는 R값 얼마, G값 얼마, B값 얼마 요 숫자의 조합 요거만 알고 이러한 숫자들의 조합을 표, 테이블이나 또는 어떤 행렬의 형태로 저장하기만 하면 이 이미지 파일을 다시 재현해내거나 이 이미지 파일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스터 파일은 픽셀 단위로 저장되는 그런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료한 편이에요. 또 이 레스터 파일은 단위별로 위상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어떤 뭐 특별한 점 선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면 선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픽셀의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상 형태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 레스터 파일은 즉 이미지 파일은 처음부터 개발된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저가의 기술 그 다음에 빠른 발달 속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벡터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선 추적 방식이라고 얘기할 만큼 경계를 구별하거나 어떤 선을 나누는데 다시 말하면 이 하나의 자료를 세밀하게 표현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상적인 자료 구조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점, 그 다음에 선의 길이, 그 다음에 방향 요거만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압축하거나 축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또 뛰어난 위상관계 구축이 가능해요. 우리 토폴로지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하나의 어떤 폴리곤 즉 면적이 있다. 이게 어떤 특수한 지적도 내에 있는 다각형이다. 그리고 이 면적은 어떤 특정 필지를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필지의 도형 자료와 거기에 따른 속성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누구, 면적은 얼마, 위치는 어디, 그 다음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속성 자료를 연계 또는 링크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하지만 레스터는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 벡터는 위치와 속성의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스터 파일이 2차원적으로 만들어지는 데 반해서 이 벡터 파일은 3차원으로 구축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차원 분석이 가능하고 또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정보의 손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 3차원 분석이 가능하다는 건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CAD를 구축할 때 3차원으로 구축하기 때문이죠. 그 3차원에 대한 내용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게 바로 레스터와 비교했을 때 벡터 파일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스터의 단점을 먼저 살펴볼까요? 예, 자료가 워낙 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압축을 했었습니다.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윈도우스 비트맵 파일, 오리지널 파일은 원래 원영상이에요. 굉장히 파일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압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JPG, JPEG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외에 뭐 TIF라든지 PCX라든지 여러 가지 압축 기법들이 있습니다. 압축을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이미지가 너무 크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사용하거나 또는 저장해 갖고 다니기에 편리한 방식으로 바꿔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압축을 하더라도 일단 압축을 하면 정보가 손실됩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JPEG하고 비트맵 파일이 똑같이 보일 뿐이지 실제로 압축을 한 파일은 화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압축을 할 때 정보가 손실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확대나 축소를 할 때도 정보가 일부 보여지거나 아니면 정보가 안 보여지거나 이렇게 정보의 손실도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저장된 정보 자체의 손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할 때 모니터로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했을 때 정보가 손실돼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스터 파일은 원래 2차원이에요.
평면 위의 사진입니다.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차원 분석을 한다든지 3차원으로 회전을 하는 게 불가능하죠. 자, 이번엔 벡터의 단점을 볼까요? 이건 자료 구조가 복잡합니다. CAD라든지 마이크로스테이션 같은 특수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해요. 레스터 파일은 어떤 픽셀, 거기에 갖고 있는 영상수 얼마, 요거만 알면 우리가 요 똑같은 이미지를 구현해낼 수가 있지만 벡터는 파일 안의 내부를 뜯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자료 구조도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뛰어난 위상관계 구축이 벡터의 장점이었는데 반해서 또 반대로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단위별로 위상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CAD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고가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레스터 파일, 이미지 파일은 어때요? 윈도우즈 자체 내에서도 요거를 디스플레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CAD 파일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컴퓨터에 오토캐드가 깔려있지 않다면 이걸 띄워볼 방법이 없죠. 오토캐드가 또 좀 비쌉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 연산이 복잡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AD 파일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려면 반드시 CAD 프로그램을 켜놓고 그 안에서 주어진 로직에 의해서 또는 어떤 주어진 조건식에 의해서만 연산이 가능하죠. 물론 그 CAD에서 사용하는 리스비라든지 아니면 또 마이크로스테이션에서 사용하는 MDL 같은 그런 랭귀지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지만 역시 굉장히 좀 깊은 부분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이 있죠. 자, 요게 바로 전형적인 레스터 파일입니다. 그리고 요게 벡터 파일이네요. 두 개의 파일은 동일 대상물을 표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벡터에서는 이렇게 선으로 쫙 그어서 나타내는데 레스트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픽셀 덩어리 요걸로 표현을 해야 되죠. 이렇게 각각의 까만 정사각형들 요거 요런 식으로 이게 이러한 대상물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왔지만 이 격자의 크기, 즉 픽셀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교하게 표현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이럴 때 이미지 파일의 사이즈가 무지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레스터와 벡터를 구분했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무지하게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레스터 벡터는 무조건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럴 때 레스터만 물어보더라도 벡터까지 같이 서술을 해줘야 되고 벡터만 물어보더라도 레스터와 비교를 해서 서술해 줘야 돼요. 앞에서 우리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었죠. 예, 구면 삼각형이 나오면 반드시 구가량을 서술해 줘야 됩니다. 구가량이 나오면 반드시 구면 삼각형도 같이 서술해 줘야 돼요. 서로 묶어 다니는 깡패 같은 놈들이라 그랬어요. 또 대지 측량을 물어보면 소지 측량도 같이 언급을 해줘야 되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TIN, 불규칙 삼각망이라고 얘기합니다.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이 TIN을 정의하면 반드시 그리드, 격자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같이 언급이 돼야 되고 반대로 이 그리드를 물어볼 때는 TIN도 함께 서술을 해줘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더 깡패 같은 놈 또 뭐가 있어요? DEM, 수치 표고 모형. 요거를 서술할 때 반드시 DSM, 수치 표면 모형, 그리고 DTM, 수치 지형 모형. 요 세 개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다니는 놈들은 미리미리 여러분들 꼭 잡아가지고 함께 묶어서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답안을 쓰실 때는 요걸 비교해가지고 같이 표를 묶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러면 채점하는 그 심사위원들한테도 가장 빨리 어필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심사위원이 또는 채점위원이 채점을 하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져요?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답안 쓰는 요령 같은 것도 미리 염두에 두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레스터와 벡터 중에서 레스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레스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픽셀,
하나의 그 격자의 크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즉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효과적이고 세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레스터를 잘게 쪼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파일의 크기가 무지하게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지 파일을 하나라도 달아보거나 카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주로 많이 쓰는 우리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가 어떻게 되죠? 맞아요. JPG, JPEG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영상, 오리지널 영상이 아니라 오리지널 영상을 압축한 거예요. 오리지널 영상은 보통 비트맵, BMP, 윈도우즈 비트맵 파일 또는 RLE 또는 RAW 파일, 이러한 확장자를 가지고 파일을 형성하면서 저장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 대신 압축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영상의 질에 손실이 없어요. 하지만 JPEG은 우리 눈에 안 띌 뿐이지 반드시 영상의 손실을 갖고 옵니다. 이 큰 영상을 다루고 또 전송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료의 크기를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스터를 압축하는 기법이 옛날부터 많이 사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JPEG, JPG가 바로 비트맵을 압축해서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영상을 압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다루는 게 바로 이 연속 분할 코드 방식입니다. 이 연속 분할 코드 방식은 run length code라고도 하고, 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조금 더 자료의 크기를 줄이자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여러분 이러한 레스터 이미지가 주어졌습니다. 연한 하늘색은 그 그림 바깥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요 애플 속색으로 나타낸 거, 약간 누리끼리한 요 색깔이 영상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영상은 각각의 픽셀마다 하나씩 자리를 잡게 되죠. 이럴 때 원칙적으로 이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은 첫 번째 픽셀의 번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상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RGB 값, 디지털 넘버 값의 숫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흑백이 영상인 경우에는 그 픽셀의 번호와 영상의 밝기 두 가지 숫자로 기록이 되겠죠. 하지만 또 컬러인 경우는 어때요? 픽셀의 번호, 그리고 R값, G값, 블루값 모두 4개의 기억 장소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일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연속분할 코드인데, 오른쪽에 이 표를 볼까요? 자, 이행 해가지고 4,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하, 영상이 만들어진 거, 요 부분에 첫 번째 픽셀 값과 마지막 픽셀 값을 적어준 거네요. 그럼 2행에는 또 없죠. 영상이 이루어져 있는 게. 자, 3행. 3행에는 아까 노란색이 영상이 안쪽이라 그랬고, 바탕이 연한 하늘색이라 그랬어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픽셀이에요? 3번부터 4번, 5번까지가 픽셀에 해당되는 값을 갖고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3행에? 여기 10번, 11번 있죠. 그래서 우측에 표현된 것처럼 3,5, 3, 4, 5가 픽셀, 그 다음에 10과 11이 픽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4행에는요, 1번 픽셀부터 컬러를 갖기 시작하죠. 1, 2, 3, 4, 5. 또 10번부터 쭉 16번까지 가져가네요. 그래서 1,5, 10, 16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5행. 5행은 어때요? 역시 첫 번째 픽셀부터 6번째 픽셀까지 컬러 값을 가지고 있고요. 또 10번 픽셀부터 16번 픽셀까지 컬러를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연속되는 픽셀들의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 첫 번째 픽셀과 마지막 픽셀 값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각각의 픽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픽셀의 앞과 뒤, 요걸 연속된 거를 찾아가지고 그것만 기록함으로써 레스터 파일의 사이즈를 줄이는 그러한 기법이 연속 분할 코드 기법이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압축 방식, 사슬부호, 체인 코드라는 기법에 대해서 보죠. 이 체인 코드는 여러분 여기 지금 빨간색 노드로 점이 뽁 찍혀 있죠. 자, 이게 노란 거와 파란 거, 즉 밖과 영상 안의 경계예요. 이 점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0,
북쪽으로 갈 때는 1,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갈 때는 2, 서쪽으로 갈 때는 3이라는 숫자를 부여해서 이게 어디로 지나가는가 해서 요 숫자만 기억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픽셀 값의 좌측 상단 위치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만 쭈르륵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요 첫 번째 열과 네 번째 행, 요 상단, 좌측 상단 빨간 점에서 시작을 하죠. 자, 먼저 픽셀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동쪽이니까 0. 그 다음에 또 0. 자, 이번에 북쪽으로 이동했죠. 1, 0. 그렇죠? 자, 요거를 오른쪽 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동쪽으로 0, 또 0, 위로 갔으니까 1, 동쪽으로 갔으니까 0, 또 북으로 갔으니까 1, 또 동으로 갔으니까 0, 그 다음에 남으로 가죠. 그래서 3, 또 동쪽으로 가니까 0,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면서 숫자를 부여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이 연속 표현이에요. 그래서 0, 0, 1, 0, 1, 0, 3, 0 이렇게 쭉 나가죠. 요거를 압축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지수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0이 두 개니까 0의 2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1 하나 그대로 가고 0 하나 그대로 가고 1 하나 역시 그대로 가고요. 0 하나 그대로 가고 3 하나 그대로 가고 0 하나 그대로 가고 3이 두 개, 아하 3의 제곱으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0으로 표현해주고 또 3이 두 개니까 또 3의 제곱으로 표현해주고 이번엔 0이 두 개니까 0의 제곱으로 표현해주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지수식 표현으로 압축한 방식이 바로 사슬 부호 방식이에요. 체인 코드. 자, 이번에는 또 압축 방식 중에 블록 부호라고 있네요. 블록 부호, 블록 코드. 이거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사각형을 이루는 것, 그거를 먼저 찾아내서 그거의 크기와 그 다음에 좌측 상단 시작점 요거만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보면 제일 큰 정사각형이 요거네요. 자료 안쪽에 있는 거 요건 모두 몇 개짜리 사각형이에요? 16개짜리 정사각형이네요. 그 크기와 요점 요거만 기억하면 이 사각형이 있다는 거, 어디에서 얼만큼 존재한다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엔 어떤 사각형이 있어요? 예, 4개짜리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 모두 8개가 있고, 역시 크기를 기억하고, 요 시작점, 왼쪽 상단점을 기억해서 각각의 점들을 기억하면 요 8개 정사각형이 얼만큼 크기고, 어느 점에서 시작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엔 또 한 단위짜리 사각형이 있겠네요. 많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한 단위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거고 각각의 좌측 상단의 시작점만 기억하게 해주면 이 사각형이 어떠한 크기로 어디에 존재하는 걸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각각의 단위 사각형, 몇 개짜리 사각형으로 이루어졌나, 그리고 그 사각형을 형성할 때 시작점이 어딘가, 요 두 가지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각형을 몇 개짜리인지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블록 부호. 자, 이번엔 사지수형이네요. 사지수형. 쿼드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쿼드, 4분의 1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 영어로도 쿼드 트리, 또 우리말로도 사지수, 4개의 가지로 자른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이 그림은 앞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연습했던 그런 연속 분할 코드, run length 코드나 또 블록 부호, 요거 같은 예제를 사용합니다. 자, 이 사지수는 같은 성분만 갖도록 4등분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1분할을 했을 때, 네 토막으로 4등분을 했을 때, 자, 이런 사각형, 이거, 이 4개의 사각형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잘 봐요. 자, 여기 뻘거스름한 색이 이제 이 영역의 내부를, 픽셀의 내부를 나타내는 색인데, 이 네 번째 사각형은 더 이상 다른 성분이 없이 동일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즉, 모두 그 이미지의 바깥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 영역이나 안쪽 영역이나 한 가지 성분만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이 사각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할을 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여기서 분할을 그칩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만 가지고 다시 분할을 하게 되죠. 그 제2 분할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어요. 자, 앞에서 분할했던 거, 이 네 번째 사각형은 더 이상 분할을 하지 않고 다 외부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의 사각형을 또 네 개씩 분할을 했습니다. 제2 분할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건 이렇게 잘라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게 여기 첫 번째에서 내려온 거죠. 자, 두 번째 사각형에서 내려온 네 개는 이렇게 분할이 됐고 세 번째 사각형에서 내려온 네 개는 또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벌써 이제 눈치를 채야 되겠지만 요 세 번째 사각형에서 요놈은 전부 외부니까 더 이상 분할을 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3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3분할에서도 요 부분, 첫 번째 여기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모두 바깥으로 분할 끝, 요 부분은 모두 안쪽으로 분할 끝. 그럼 요 두 개만 다시 3분할을 수행하고요. 요거에서 두 번째 사각형에서는 요건 모두 외부니까 분할 끝, 요것도 모두 외부니까 분할 끝. 야, 요거는 내부와 외부가 반씩 있으니까 또 분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분할 끝. 이런 식으로 분할이 끝날 때까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예, 하나의 픽셀까지도 분할이 가능할 수 있어요. 픽셀 바로 옆에 부분이 다른 성분일 때는 맨 마지막 단위 픽셀, 즉 하나의 픽셀까지도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 도식으로 표현한 게, 다이어그램식으로 표현한 게 그 다음에 슬라이드예요.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요 노란 동그라미부터 분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 그림하고 참조해서 비교하면서 보세요. 자, 첫 번째 거는 계속 분할,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분할이었죠. 하지만 네 번째 요 사각형은 더 이상 분할을 안 해요. 왜? 모두 바깥 성분이니까. 즉 여기 표현한 대로 모두 외부이기 때문에 분할 종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2 분할을 하죠. 그러면 역시 이렇게 4개씩 나누어지고 4개씩 나누어지고 4개씩 나누어집니다. 그때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돼요? 다른 성분들이 껴있기 때문에 또 분할을 해줘야 되죠. 또 분할을 해서 이렇게 가지를 치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어떤 부분이었어요? 아까 사각형 4개로 형성됐던 부분이었죠. 4개로 형성된 건 모두 외부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모두 외부로 분할을 종료하고, 얘는 두 개가 있었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분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요 3개는 외부로, 나머지 하나, 네 번째 거는 내부로 요렇게 분할해서 마지막 하나 단위까지 분할이 돼서 끝까지 가는 그러한 분할이 되겠네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사지수형 쿼드 트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레스터 자료의 영상 자료 저장 형식입니다. 크게 이제 BIL, BSQ, BIP 요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BIL은 Band Interleaved by Line, 이러한 영어의 약자인데요. 파일 내 각 기록은 단일 파장대에 대해서 열의 형태인 자료의 격자형 입력선을 포함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선에 대한 모든 자료의 파장대를 연속적으로 파일 내에 저장하는 형식이죠. 그 다음에 BSQ, 이거는 이제 Band Sequential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BSQ 자료는 각 파장대에 분리된 파일을 포함하고요. 단일 파장대가 쉽게 읽히고 또 쉽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중 파장대는 여러 목적에 따라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의 데이터는 블록화가 될 수 있고, 이 블록화된 영상을 디스크로 불러오기 전에 블록화 인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대표적인 활용으로는 랜셋의 TM 자료가 바로 이 BSQ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BIP, Band Interleaved by Pixel. 앞에 BIL은 라인 단위로 불러왔다 그랬죠. 이거는 픽셀 값, 요거로 불러옵니다. 즉 각 파장대의 값들이 주어진 영상소 내에서 순차적으로 배열이 되고, 이 영상소는 저장 장치에 연속적으로 배열되는 그러한 형태를 지닌 저장 형식입니다. 요 BIL, BSQ, BIP는 기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레스터 자료를 다뤄왔죠. 이제는 벡터 자료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볼게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단위의 경계선을 수치 부호화해서 저장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벡터 자료 하면 뭘 떠올리라 그랬죠? 예, 맞아요. CAD 파일을 떠올리라 그랬습니다. 레스터 하면은 이미지를 떠올리라 그랬고요. 자, 이 벡터 자료는 레스터에 비해서 정확하게 경계선을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 그랬죠. 선을 뚝뚝 끊는 게, 선의 경계를 나누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망이나 등고선 같은 선형 자료 입력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벡터 자료는 공간에서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점, 선, 면을 이용해서 중요한 특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좌표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벡터 자료는 크게 두 가지 모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파게티 모델이고 또 하나가 위상 모델입니다. 자, 스파게티 모델은 좌표를 선과 선으로 연결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점은 하나의 XY 좌표로, 또 지역은 다각형으로, 경계는 XY 좌표를 다듬으로써 표시를 하고요. XY 좌표에 의한 자료 파일은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된 공간 자료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 스파게티 모델은 대부분 공간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수치화 과정에서 관계없는 공간 정보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도를 수치하기 위한 모델로는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번엔 위상 모델입니다. 이 위상 모델은 기본적으로 호와 절점의 관계로, 또 호는 시작과 끝까지 연결된 일련의 절점의 연결로 표현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절점은 호들이 만나는 교차점이기도 하고 또는 다른 호들과는 만나지 않는 고립된 점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각형은 닫힌 호 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특수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